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운영자 지경주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을 생각하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에 제가 연극을 대학로에서 관람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가 2014년이었고요. 제목이 상척꽃 울릉도 1974년이라는 연극이었습니다. 연극 속에서 어느 인권단체의 치유 프로그램의 어르신들이 치유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데 담당자가 고령이 된 고문 피해자들에게 고문받았던 상황을 연극으로 재현해보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치유 프로그램 측 직원 두 분이 남성분인데 고문하는 사람의 역할을 맡는 것이고 어르신들은 끌려가서 고문 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연극을 보러 온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와, 어떻게 저런 고문을 견뎌내셨을까, 참 힘드셨겠구나, 비명만 들어도 저는 힘들었습니다. 고문 가해자 역할을 맡은 두 남자 배우들은 대사가 좀 무서웠고요. 고문 피해자를 때리거나 형벌을 가하는 건 안 나오는데 고문하는 듯한 장면만으로도 좀 힘들었습니다. 이게 연극 속 연극이 진행되면서 고문 피해 당사자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열하고 기절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가해자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미안해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상척꽃 연극 보면서 예전에 보조자 역할을 하면서 악역을 했던 옛 기억이 떠올랐고요. 비록 연극 속 연극이지만 그 고문 장면은 가해자 역할을 하는 배우도 힘들었을 것 같고 피해자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들도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문 재현 장면에 참여한 등장인들 모두 피해자, 가해자 역할에 상관없이 연극 속의 피해자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연극 배우들이 연기를 했지만 트라우마가 노출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연극 속의 연극, 그 고문 장면의 자극성에 대한 우려를 제가 좀 표했고요. 그리고 연극에 출연한 배우들의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문득 생각한 것은 당시 국내에 만연해 있는 자극적인 방송 심리극이 이 연극을 제작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극 속 치유 프로그램은 치유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았던 상척꽃이라는 이 연극도 오열하고 분노하는 것에 너무 초점을 두었고 그것을 치유라고 생각한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이 또다시 트라우마를 경험할 경우 리트라우마타이징이라고 부릅니다. 연극의 카타르시스는 제가 나름대로 여러 책자를 찾아본 바로는 비극적 상황에 처한 배우의 연기를 관객이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계속 주인공의 연기를 곱씹어 보면서 수용하는 과정이 연극의 카타르시스라고 생각합니다. 상척꽃 이 연극의 경우는 연극 속의 피해자를 비극의 배우로 만드는 연극이었거든요. 연극 속의 연극. 상척꽃이라는 연극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배우긴 합니다만 신중하게 작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부실합니다. 심리극의 창시자 모레노는 모든 재반응의 정화는 통합의 정화를 수반한다고 했습니다. 울분을 표현하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보고 너무 그쪽에 초점을 둔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심리극에서 재반응의 정화는 감정 표현을 통해 경험하는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재반응의 정화에 가깝습니다. 모레노는 모든 재반응의 정화는 통합의 정화를 수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반응의 정화가 일어났으면 재반응의 정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통합의 정화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재반응의 정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좀 많았습니다. 정해진 틀에 주인공을 끼워 맞춰 넣은 다음에 의도된 카타르시스를 유도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통합의 정화까지 잘 안 가는 경우를 좀 봤었고요. 모레노의 글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재반응의 정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합의 정화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재반응의 정화가 일어났다면 이것을 통합의 정화로 연결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갔으면 좋겠는데 재반응의 정화에 너무 초점을 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후 저는 만약 제가 고문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연극 속 상처꽃 그 배우들에게 연극적인 방법을 제가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한 심리극을 구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한동안은 PTSD 입원 치료 중인 환자분들을 주인공으로 몇 달간 심리극을 계속 했습니다. 제가 심리극 관련 이론서 논문을 찾아보다가 데이튼의 외상 해결 모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거죠. 데이튼의 외상 해결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 명령입니다. 5단계인데 첫 번째는 외상적 사건에 대한 워밍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집단과 함께 행위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교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과거와 현재 분리 작업을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는 5가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외상적 사건에 대한 워밍업은 심리극 주인공이 외상 경험을 다시 떠올려보고 집단에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인공과 집단이 특정 사건에 함께 접근하는 것입니다. 심리극 주인공이 외상 경험을 다시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정도라면 이건 심리극을 시도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외상 경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막 머리가 아프고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면 이분은 심리극 하면 안 되죠. 아직은 거기에 대한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심리극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느 정도 자신의 문제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겠죠. 이런 확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교정적인 작업이라고 하면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혹은 심리극 진행자나 관객들이나 보조자 등 주인공 외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타당한 방법들, 언행을 알려주고 그걸 연습해보고 주인공이 만족한다면 그것도 교정적인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주인공이 원하는 장면을 다시 만들어 봅니다. 데이튼의 외상 해결 모델을 알게 된 덕분에 저도 제 나름대로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이라는 것을 구상하고 설명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은 주인공을 정하고 장면을 설정하고 장면을 재현하고 수정 재현하고 마무리한다입니다. 주인공 선정 단계는 주인공을 정하는 겁니다. 주인공은 화자, 말하는 사람 겸 작가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장면 설정입니다. 주인공의 이야기를 극으로 옮겨서 극화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주인공은 심리극 진행자와 등장인물, 인물 관계, 재현할 내용, 심리극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를 합니다. 충분히 설정 작업하고요. 재현 장면 중에서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들거나 이건 좀 여러 번 리허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연습을 좀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장면 재현합니다. 특정 등장인물을 맡은 보조자들이 역할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주인공과 진행자의 공동 연출을 통해서 여러 번 특정 장면을 재현해 봅니다. 수정 재현 장면에서는 이미 안정화된 재현 장면을 뜯어 고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야기 다시 쓰기라는 표현과 연결되는 겁니다. 주인공은 무대에서 떨어져서 제3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관객이 될 수도 있고 연출가가 되어서 완전히 이 이야기들을 자기 마음대로 진행해 볼 수도 있고 배우가 되어서 다시 써내려가는 이야기 속에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배우가 될 때는 주인공 자신의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주인공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마무리할 때는 제가 이왕이면 주인공이 직접 원하는 마무리 장면을 연기하도록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고안한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입니다. 특정 주인공의 심리극 경험을 두 리드 언두로 나눠가지고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림 띄운 것은 데이튼의 외상 해결 모델을 홀랜더 커브에 맞춰서 보면 외상적 사건에 대한 워밍업은 홀랜더 커브의 웜업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집단과 함께하는 행위와 작업은
웜업에서 극화로 넘어가는 단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교정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극화 단계, 과거와 현재 분리 단계는 극화의 단계에서 통합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 사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새로운 이야기 창조는 통합 단계에 해당된다.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을 보면 주인공을 선정하는 것은 웜업 단계, 장면 설정은 웜업에서 극화로 넘어가는 단계, 장면 재현은 극화 단계, 수정 재현은 극화 단계일 수도 있고 통합 단계일 수도 있고 마무리 단계는 통합의 단계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두 리두 언두에 대해서는 두 리두는 극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두는 극화 단계에서 통합 단계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은 안전한 진행을 전제로 하고 주인공 중심의 협업으로 진행됩니다. 주인공의 트라우마를 다룰 때는 주인공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극 주인공은 심리극의 인적 요소, 주인공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진행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보조자가 될 수도 있고 관객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공의 선택이고 저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반응의 카타르시스보다는 통합의 카타르시스를 고려하고 거기에 초점을 더 두는 것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3월에도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뵈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심리극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되었으면 하고요. 이 시간은 저에게는 다짐의 시간이고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도움을 많이 받는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